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이제 좀 오고 계신데 다들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김성현 대표님이시고 콩나물쌤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빨리빨리. 지금 아직 예.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출석 체크도 좀 해주세요. 어디서 오고 계신지, 지금 기대돼요라고 또 은경님께서 답변 맞으시죠.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콩나물쌤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EBS에서 지금 문해력 관련돼서 방송을 한 이후로 네. 지금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심각하게 낮다라는 그런 이슈화가 됐었죠.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긴 글을 이제 진득하게 읽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네. 문해력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시고 유튜브에 콩나물 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본명은 전병규 쌤입니다. 콩나물 쌤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리딩앤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됐네요. 오늘 또 문해력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저희는 부끄러운 게 저희는 회사고 저희는 막 전문 스튜디오도 있고 이런데 구독자 수가 2배 차이가 넘게 나요. 훨씬 인기 있는 네. 선생님이시고 저는 이제 첫 뻔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콩나물 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셨나요? 네, 그런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외가댁에 콩나물을 길렀었어요. 근데 이제 콩나물 시루가 있는데 이렇게 외할머니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라지, 콩나물을 물에다가 푹 담궈 놓으면 콩나물 다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서 약간 아이들을 콩나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좀 물속에 이렇게 푹 담궈 놓는 것 같아요. 다 빨리 외우게 하고, 많이 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좀 그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콩나물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저희 그 멀리 보는 멀리쌤이랑 약간 그래도. 저희는 이제 멀리 마음이라는 네, 멀리맘. 멀리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중의적 의미로 멀티 디멘션 리딩 멀리 저희 이제 디지털 리딩의 멀티 디멘션 리딩으로 저희가 MDR이라는 학습법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좀 몇 가지 지금 이 책 좀 클로즈업 할 수가 있죠. 예. 요게 이제 가장 최근 RHK 출판사 우리나라 3대 출판사에서 나온 문해력 수업 평생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이 책도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그 전에도 이제 뭐 다른 책들을 집필하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채널은 어떻게 보면 영어 리딩에 대한 이제 채널이긴 하지만 어떻게 뭐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문해력의 아이들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느끼시나요? 실제로? 네,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문해력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낮고 그래서 좀 읽는 수업이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아이들과 읽고 교과서를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교과서를 읽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문학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 정보책이나 사회과학은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은 이런 내용이야. 여기서 주인공은 이렇게 했어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떠먹여주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배움의 질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뭐로 보시나요? 왜냐면 지금 그때 예전의 아이들이나 지금 아이들이 뭐 생물학적 요인으로 갑자기 지능 지수가 낮게 태어나지는 않을 텐데, 네. 환경적인 요인일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읽기 테스트가 있는데요. 2003년 이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핀란드와 함께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 2위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등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10점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10위권 안에 이제 간신히 들기 시작을 한 게 2015년부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2년까지 1위, 2위 하다가 갑자기 2015년에 10위권까지 이제 10위권까지 다 가는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2015년과 12년과 2015년 사이에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5.8%, 그러니까 이제 20명당 1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81%, 이제 없는 아이가 더 드문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덜 읽게 되겠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심해서 책이라도 보고 대화라도 할 거를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책을 읽는, 그렇죠. 책을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읽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인터넷 읽기는 F자 읽기, Z자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인터넷에 뉴스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이렇게 다 읽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위에 한 2줄 정도 이렇게 대충 보고 무슨 얘기네? 하고 밑으로 쭉 가면서 이런 얘기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고, F자 읽기.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한번 쭉 훑고, 그렇죠. Z자로 한번 읽고. Z자 위에 이제 이런 얘기네?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쭉 보고 맨 마지막에 결론 한번 보고, 이렇게 한 3줄 요약을 해주지 않으면 읽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문해력이 길러진 사람은 그렇게 읽어도 괜찮지만, 문해력을 이제 한참 길러야 되는 아이들이 그냥 글 읽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습관이 배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국어책이든 사회책이든 정보책이든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될 책들을 꼼꼼하게 읽지를 못하고 F자 아니면 Z자로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방금 떠올린 거는 I자 리딩도 있어요. I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웹툰을 볼 때는 밑으로 그냥 쭉 일렬로 그냥 쭉 낙하를 합니다. 시선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제서야 생기고 이제 이것에 대한 교육적인 해법을 심각하게 찾아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딱 그때 좋은 시점에 선생님께서 좋은 책을 내주시고 이런 좋은 유튜브 방송을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너무나 시적절하게 선생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해력이라는 게 글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해력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는데, 문해력이 아이들 학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문해력이 다른 과목 학습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정말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요, 문해력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문해력은 모든 과목의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죠. 과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인간이 학습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언어고요. 2번째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듣던가 읽던가에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선을 보면서 배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지 과목은 국수, 사과, 영 이건 모두 다 언어를 이용한 공부 방법이에요. 국어에서도 설명, 수학에서도 개념, 그리고 서술형 문제, 사회 과학에 있는 지식들 모두 언어로 나오죠. 영어도 당연히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배우는 것들은 주로 언제 배우냐면 예체능 과목이 이미지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예를 들어서 체육에서 공을 던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걸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을 던지는 동작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봅니다. 그런데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영어에서는 이미지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저학년일 때는 이미지를 많이 쓰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미지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를 배운다 그러면 사자 사진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뭐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이거를 이미지로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미토콘드리아나 세포핵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학년에서는 직관적인 수준이니까 사진으로, 이미지로, 동작으로, 시범으로 보이는 교육에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뭐 공부해 보신 분들, 석사, 박사 하신 분들 다 뭐냐 하면은 논문을 읽고 자기가 생각하고 뭔가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사고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모두 언어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공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라면서 아이들 키울 때 네. 아, 문해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컨셉보다는, 아, 우리 아이가 커서 수학을 못하면 어떡하지? 영어를 못하면, 어떤 과목 베이스로, 네.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학원에 보낸다거나, 그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은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면, 이 수평적인 데서는 문해력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기초 초석, 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요 초석이 되기도 전에 그렇죠. 이걸 그냥 아이가 읽으면 아 그냥 다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좀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교육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성급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이런 한국어에 대한 문해력이 영어 학습에도 이어지나요?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어라는 것에는 언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의 어떤 프랑스어든지 간에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책을 읽으려면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뭐 모르는 단어도 추측해야 되고, 읽고 나서 내용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비교와 상징, 의견과 근거, 이런 언어적인 지식과 감각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내용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책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이런 것들은 언어의 종류를 떠나서 학습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국어의 능력이 영어에도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어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과 외국어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동일한 그 과정과 그 경로를 겪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국어의 문해력을 우선 길러야 하시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고 또 외국 사람은 자기 모국어겠죠. 네. 그 모국어의 능력을 외국어는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하는 바이링구얼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우리가 한 가지 모국어를 하고 그다음 외국어를 하는 사람은 이 모국어의 수준 이상으로 외국어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문해력이 50점이다 그러면 영어는 아무리 해도 50점을 못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모국어에 대한 문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으면 그 공통점들을 활용을 하면서 영어 문해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국어 문해력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문해력을 기른 다음에는 당연히 영어를 별도로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언어는 학습이 아닌 습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 러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뭔가 시험을 목적으로 요거를 외우고
어떤 주제를 뽑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달달달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학습이라면 습득은 액퀴지션이라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엄마가 갓난아기를 잡고 막 한 글자 한 글자 따로 가르친 게 아니라 맘마 먹자, 어디 놀러 가자, 생활 속의 모든 말들이 습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습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습득을 하는 방법은 이제 노출이 가장 핵심인데 노출은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 듣기 노출, 두 번째는 시각, 읽기 노출이 있겠죠. 근데 이 듣기 노출과 읽기 노출을 따로따로 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듣기 노출의 한계는 우리나라가 EFL이라는 거. 네. 영어를 외국어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밖에 나가서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엄마가 엄마표를 한다고 해도 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듣기를 주로 이용하면 청각 피질만 이용하게 되는데 뇌의 일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읽기 노출만으로 간다라고 보면 또 뭐가 아쉽냐면은 우리가 읽기는 파닉스 사이트 워드까지 해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렵고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기 노출과 읽기 노출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되는데 시청각 노출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함께라는. 근데 이제 시청각 노출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영어 영상 시청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텍스트를 리딩해주는, 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읽는 억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콩나물쌤 채널에서도 사실 ORT를 여러 번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 리딩에 나와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러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방금 이런 원리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텍스트가 있고 계속 들려주면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기 어머님들 또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아버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좀 노트 테이킹을 꼭 하셔야 될 부분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일단 모국어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인이 바뀌게 저도 얘기를 했고. 여기 댓글에 평소 리딩인에서 많이 듣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그러네요. 네. 김하영님께서 저희도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저는 이런 그 콩나물쌤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쓴 책들과 유튜브 거기서 이제 뺏긴 거고요. 네. 여기 제가 오늘 원조를 모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조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이다 방송에 또 누가 출연을 했어요?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도 출연하셨고, 네. 이 책에도 언급됐고, 그 고광윤 영어책 읽기의 힘을 쓰신 고광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study나 learning 하는 게 아니라 acquire 하는 거다. 그러니까 acquisition이라는 거죠. 습득을 하는 거다. 습득을 하는 거는 아이가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갖다가 이제 knowledge transfer, 내 지식을 또는 원어민의 영어 능력을 아이한테 이렇게 이식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의 전환,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전환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아이한테 뭔가 지식이 흘러들어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근데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해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인풋, 그러니까 노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풋이라고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청각 인풋이 있고, 시각 인풋이 있는데, 시청각이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과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책을 읽어주면 제일 좋지만 또 저희 같은 서비스에서는 이제 영국인 발음과 미국인 발음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이런 걸 좀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마침 콩나물쌤도 저희 고객이셨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희 ORT 퓨처팩을 실제로 구매를 하시고 자제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두 명의 아이가 지금 1학년, 3학년인데, 딸 아이인데, 지금 이제 ORT 퓨처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요즘 말로 내 돈 내산, 제 돈 주고 산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물론 이제 리딩 이 퓨처팩만 하는 건 아닌데 퓨처팩을 그렇죠. 한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으로 놓고 아.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림책이든 리딩서든 리더스든 다른 걸 이제 보조적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도 안 그래도 리딩연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길래 저 ORT 엄청 잘 쓰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추천했어요. 이게 괜히 반갑더라고요. 아는 근데 고향 진작에 사람 모셨어야 만난 되는데 저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모신 거는 제가 진짜 네. 정중히 사과를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언급은 했어요. 언급은 했는데 제가 뭐 이게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제 또 이제 먼저 이렇게 예약된 스케줄이 된 선생님들이 있어갖고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뭐 아닌 분들도 계셨는데 좀 늦어진 걸 정말 사과드립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일단은 실제로 사용자이기 전에 네.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초등교사이긴 하지만 또 석사 과정으로 초등 영어 교육도 전공하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게 영어 많아요. 사실은 영어 교육만 전공한 건 아니고요. 네. 서울 영어 교육에서 좀 많은 역할들도 했습니다. 뭐 네. 교사 선발할 때도 면접관도 했었고, 네. 네, 뭐 교대나 이대에서도 영어 수업 강의도 여러 번 했었고, 네. 네,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선발할 때도 뭐 제가 지도하고 그런 활동들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정말 초등 선생님이 아니라 영어도 전문가이시니까 믿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정에서 이제 교사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방향과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이게 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방법이 너무 너무 정보가 많고 이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심어 드리려고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정말 인이 바뀌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이젠 됐다고 지겹다고 하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심지를 이제 딱 굳게 잡고 가야 되는데 막 문해력이 중요하고 노출이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교사가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것과 집에서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것과 싱크로율이 100%가 맞습니까? 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들 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급작스럽게 나온 방법이 아니라 제가 이제 초등교사 20년을 하면서 제가 늘 가졌던 질문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랑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발령 초기부터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발견된 지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가르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주지 과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 철학과 그런 방향들이 잡혔죠. 근데 이런 방향들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뒤에도 책이 많지만 수많은 뭐 국내 도서는 물론이고 해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실에서 실천을 했고 그 실천들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 보였고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저희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콩나물쌤 유튜브를 빨리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전에 우리 리딩앤TV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글로 넘어가서 구독을 하시고 콩나물쌤의 콘텐츠 굉장히 많아요. 네. 많고 특히 이제 ORT 관련된 부분은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게 지금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지도하는 게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미 다 커버렸고 초등학교 1, 3학년 아이를 키우시고 정확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집안에서 실천하고 계신다니까 이거보다 더 이게 뭐라 그러죠? 근데 그런 예시, 다 된. 그런 예시들이 책에 또 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실제 책들 예시로 들어가 있는 책 제목들도 되게 많아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정말 책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꼭 보시면 되게 좋겠다. 그 책에 나온 부분 중에 요거 한 번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도적 읽기와 독립적 읽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대신 어머니들 이거 듣는다고 책 안 사갖고 안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쉽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라고 하는 거가 바로 독립적 읽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그게 바로 독립적 읽기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 교육학 이론에도 나오고 뭐 한두 명이 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결국 사람은 언제 가장 성장을 하냐 하면은 안전 영역이 아닌 성장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영역은 내가 이미 잘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게 안전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이 내가 볼 수 있는 편한 책 읽는 거죠. 네. 그러면 문해력이 성장을 안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문해력이 성장을 하죠, 읽으면. 그런데 네.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한 단계 레벨 위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운동을 배운다거나 뭐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뭔가 배울 때 나 혼자 아득바득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 네. 레벨 못 올라가는 거. 그러면 계속 같은 수준에서 반복하면 이게 굉장히 성장이 느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가장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의 현재 수준보다 한 레벨 높은 것으로 가야 됩니다. I 플러스 1. 그렇죠. I 플러스 1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려주면 아이가 내가 손이 닿을랑 말랑 하던 지점이 갑자기 탁 닿으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도적 읽기인데요. 지도적 읽기. 네. 책을 아이와 함께 뭐 가장 편한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문장이나 어휘가 나올 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 것 같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등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려는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뭐가 되냐면 바로 모델링이 됩니다. 모델링.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모델링이에요. 보고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 건데 우리도 뭐 운동선수가 하는 동작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흉내를 내면서 배우잖아요.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단어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책을 저렇게 읽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예측을 안 하면서 읽네? 아, 나는 뭔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읽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그런 지점이 나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도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읽기는 아이 혼자 편하게 잘할 수 있지만 효과가 아주 빠르거나 강하지는 않다. 네. 근데 빠르고 강력한 효과는 바로 지도적 읽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도적 읽기를 부모님이 계속 해주시기는 힘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5분이나 10분이나 어리다면 더 많은 책을 읽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지도적 읽기를 하면서 아이의 독서 수준을 레벨을 올려주고 이 나머지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을 독서한다면 한 5분, 10분은 부모님이 지도적 읽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스스로 독서, 독립적 읽기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 최고로 문해력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에서 봤는데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는 점은 이제 저만 해도 우리나라 공교육을 통해서 책 읽기의 즐거움에 대한 그런 체험이나 네. 깨달음 없이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맘 챌린저나 엄마들이 직접 읽기를 엄마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자. 우리가 체험을 해야 이제 아까 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 읽는 모습의 엄마와 아버지를 보면서 독립적 읽기를 하는 free voluntary reader라고 하죠. 그 스티븐 크라슨 교수님은 그 용어를 쓰시는데 똑같은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독립적 읽기를 하는 아이로 성장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교육 과정에서 못 깨달은 저같이 불행한 사람들도 어른이 돼서 저는 책 읽기의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몸에 배고 이제 영화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지루하고 책 읽는 게 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체험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콩나물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쵸. 이미 좀 또 고학년이 하지 못하고 문해력을 못 키우고 고학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이 된 아이들한테는 혹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문해력은 사실 평생 키울 수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책 읽어주고 그런 부모님 드물었잖아요. 예. 독서하면 뭐 쓸데없는 거 한다고 혼내기까지 하셨어요. 학교 구분하지.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해력은 나중에도 기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해력이 학업 성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일찍 길러두면은 문해력뿐만 아니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조금 더 일찍 초등학교 한 3, 4학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때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고학년도 사실은 책 읽어주기를 하면 좋은데 저학년처럼 이렇게 옆에 앉혀가지고 하기는 힘드시죠. 그러면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이가 오늘 하루에 읽은 독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뭐 어려웠던 문장이라든지 뭔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라든지 한 페이지 정도를 부모님과 쉐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님이 함께 읽어보시고 생각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문해력 부분도 되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하브루타 가정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예. 하브루타 얘기하셨는데 선생님이 좀 기존에 쓰신 또 책이 하브루타 관련 또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질문 하나 올라온 거를 네. 제가 한번 직접 질문을 좀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정아람님께서 올리신 건데 이제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인데 집에서 그동안 어머니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애가 벌써 커버렸는데 네. 이렇게 좋은 얘기를 왜 나는 이제 그 전에 못 들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아이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면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독서 논술 같은 거를 하는 학원들이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마가 하기 힘드니까 예. 학원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뭐 직접 하시면 가장 좋긴 하지만 말 그대로 고학년, 중학년 되면 우리 운전도 이제 가족한테 배우지 않듯이 좀 어려워지는 지점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독서 논술 학원을 뭐 하는 것도 괜찮지만 꼭 이제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부분은 문제집이라든지 독해 문제집 형태의 학원이 아니라 온책, 어센틱 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집은 문제집의 장점이 있겠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짧은 지문이 아니라 긴 책을 읽는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가 한 권의 책을 계속 읽어내고 그 앞과 뒤에 인물의 변화와 사건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 문제집도 효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페이지 짧은 글이잖아요. 그 안에서 네. 정보를 찾고 이런 효과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넘어서 온 책 300페이지가 되는 어센틱 북을 읽고 전체를 파악하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 정보를 찾는 힘이 좀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온 책을 이용하는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이용하시라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딱 떠오른 어떤 예전에 했던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서점에다가 풀어놓고 네. 너가 읽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와라.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막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한 아이는 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근데 한 아이는 자꾸 이렇게 하나 고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의 차이였냐 하면은, 한 아이는 이 책을 읽어라 하는 것들을 읽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가 주의할 점이, 제가 생각난 게 그거예요. 독서 논술 학원 같은 데 갔을 때, 네. 대부분 그런데 막 필독서가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빨리 요약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독후감을 써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읽으라고 하는 책들만 읽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거 좀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가끔 책 추천을 하는데 남이 추천해주면 그거 다 읽나요? 저는 남이 추천한 책들 잘 안 읽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지. 그럼 아이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서 습관이 잡히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특히 또 그걸 또 서양 아이와 한국 아이를 비교한 것도 있었어요. 서양 아이들은 거침없이 담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항상 시험에 익숙해 있어서 단편적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 스토리를 읽고 뭔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다. 뭐 해리포터만 해도 엄청 두껍거든요. 네. 나니아 연대기 이만해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거를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내가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두꺼운 책이 휙 가버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재밌고 읽기 쉬운 책들인데 그런 게 안타까운 그 아주 되게 오래전에 했던 그 방송에서 봤던 내용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콩나물쌤도 그 동의를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제 학원에서 하는 그 리딩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스킬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리딩 스킬스가 아니라 스킬드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읽기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숙련된 읽기가 돼야 되는데 읽기 기술이 모여서 숙련된 읽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읽기 안에 이제 리딩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술 위주로 접근하지 말자. 좀 더 긴 책을 읽으면서 읽기를 숙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는 책부터 읽으라고 하셨던 게 네, 기억에 남아요. 저기 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또. 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사회, 과학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을 시켜주고 싶다. 예, 어머니께서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스로 꺼내보는 책은 쉬운 이야기책 위주의 창작 동화 같은 것만 보려고 해서 좀 걱정이다.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네. 생각, 이런 질문 올라오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예. 스스로 책을 꺼내 보는군요. 네, 훌륭한 나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자랑하는 거야? 나 지금 속으로. 네.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뭔가 완벽한 아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너무 괜찮아. 너무 잘하는데 99점인데 1점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취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본다. 너무 바람직하죠. 뭐 이상적으로 뭐 창작책도 꺼내고 뭐도 꺼내고 다 뭐 정보책 꺼내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꺼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책을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히십시오. 나중에 점점점 자기가 어느 정도 찬다고 할까요? 차면은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저수지처럼 맞아요. 이게 차면 물이 넘치면 그 다음에 효과가 드러나는데 이제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저쪽 저수지가 비었어요라고 하면서 저쪽에다가 물을 옮겨버리면 이게 다 말라버리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조급하시면서 잘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오히려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여유롭게 맞아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 책을 자기가 스스로 읽는다. 네, 심지어 뭐 만화책을만 보는데 그것도 괜찮냐고도 하는데 만화책은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댓글에 보니까 이제 만화책 한다, 편독 한다. 네, 제가 책에도 다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만화책 연구를 보면요, 학습 만화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는 만화책도 문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 그냥 뭐 흔한 남매하고 요즘에는 흔한 남매가 또 뭐라 그러죠? 지식책으로 연결해서 나오는데 초기에는 그냥 웃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읽히게 했어요. 왜냐면은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약간 버티는, 처음에는 이제 재미가 있어야 그걸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다가 보면서 엉덩이 힘이 길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책으로 조금씩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만화든 학습 만화가 아니라 그냥 만화든 어떤 특정 영역만 보는 좁은 독서, 편독이든 걱정하지 마시고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오늘 솔직히 인터뷰 짧게 하고 네. 빨리 콩나물쌤 유튜브 가셔갖고 구독하시고 그것부터 보세요. 맞아요. 예. 저희 충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냥 하고 딱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고 어머니들은 저희가 추천하는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스티븐 크라센의 뭐 읽기혁명이라든가 영어책 읽기의 힘, 네. 고학류 교수님의 또는 리사성 교수님의 메타인지 학습법 같은 네. 것들 다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가 그거의 기초의 기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EBS 다큐멘터리도 한번 꼭 보시고 이 콩나물 쌤 저기 선생님 이 기회에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그 유튜브 채널에 어떤 콘텐츠들이 있다라는 걸 좀 홍보하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좀 진짜 콘텐츠가 너무 많아갖고 네. 저는 좀 너무 이것도 정보의 바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콘텐츠들이 있나요? 지금 영상이 한 1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 전반을 다루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홈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제가 재생 목록을 어떻게 해놨냐면 첫 번째 초등 교육. 그러니까 교육 전반적인 좀 큰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놨어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요게 좋아요, 저거에 좋아요 보다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콩나물쌤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철학처럼 좀 올바르고 좀 멀리 보는 시각.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아이를 피폐화시키지 않고 좀 정말 장기적으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초등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 공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공부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초등 국어에서는 문해력, 어휘 등등 독서, 쓰기 관련된 국어와 관련된 팁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수학이 있고요. 수학은 이제 개념, 연산, 사고, 문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들 또 많이 담아놨고 또 계속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영어 있는데요. 또 영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ORT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사회과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도서, 자녀 교육서,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올린 거는 아동용 책 추천하는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2011년 10월 달에는 요런 책 읽혀보세요 라는 영상 오늘도 올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책도 읽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양이 방대하지만 차곡차곡 하나씩 보시면 지금부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와.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오늘 방송은 유난히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책을 읽는데 자꾸 틀리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다 잡아줘야 되는지 이게 연령대를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틀리게 읽을 때 그걸 어떻게 교정을 해줘야 되나요? 저희 아이도 보면은 그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 조사나 끝맺음 같은 걸 항상 다르게 되게 잘 읽어요. 되게 바꿔서. 아들 자랑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 건우는 아들 이름이 건우인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건우는 머리가 너무 좋아. 아니 책을 엄마를 뛰어넘고 있어요. 글씨를 다르게 읽더라고. 그래서 문장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변형한 거예요. 변형을 해서 읽어보니까 걔는 좀 넘어갔어 그 수준을.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맞춤법 받아쓰기 방금 그 틀리게 읽는 거 지적하는 거 다 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콩나물쌤이라는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물에 푹 빠뜨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 틀렸네, 고쳐. 요거 하나 틀렸네, 고쳐. 요거 하나 틀렸네. 작은 실수들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아이가 콩나물이 물에 빠져서 썩듯이 그렇게 썩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요리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와서 요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조미료 소금은 요만큼 놔라. 스푼을 왜 그렇게 놨냐. 접시 모양이 왜 이러냐. 밑에 깔개 안 깔았냐. 냉장고는 물건 왜 이렇게 놨냐. 검은 비닐봉지 뭐냐. 자 이렇게 모든 주방의 물품 하나하나를 지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어머니 안 오셨으면 좋겠죠? 시금치도 안 먹게 벌써 되죠? 힘들어지는데.
어머님들 시월드, 공감, 시월드가 비유 너무 지금 와닿았다고 지금 네. 공감 잘 댓글 그래서 요즘에 올라왔어요.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짓는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네,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싶으실 텐데 우리 아이 마음이 그겁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지적하면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니라 시엄마 같이 느껴지고 다시는 같이 안 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글을 잘 못 읽고 틀리는 경우에는 그냥 글을 좀 많이 자주 틀리게 읽는데 요거를 잘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고 가끔 요 문장 아빠랑 엄마랑 한번 다시 읽어볼까 천천히 라고 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요렇게 틀리게 읽었어. 근데 굉장히 잦으니까 우리 한 번씩 좀 신경 써보자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을 때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으면서 30번 틀린다고 30번 다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딱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딱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야 이것도 못 읽냐? 왜 이렇게 읽어? 이런 투가 아니라 오늘은 요거 틀렸네. 엄마가 한번 도와줄게.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한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네 라고 돼야 되지 엄마가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네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이제 가정에서 엄마표 학습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적게 해라. 30개 틀리면 1개 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 태도가 핵심이다. 지적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려움에 빠져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성공했다.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네. 라고 해서 아이를 기분을 업 시켜줘야 다음날 또 하자 그러면 또 하죠. 맞아요. 30개 지적하고 다음날 또 하자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생각 나는 게 있어요. 저희 강연 때 제가 Read to Dog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실제로 도서관에서 그 학교에 도서관에 이제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강아지한테 책을 읽게, 이제 아이들 읽기를 싫어하거나 조금 이제 영어를 이제 쓰는 원어민들이잖아요. 근데 영어책 읽기가 안 되거나 어휘가 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Read to Dog 프로그램으로 강아지 앞에서 책을 읽어줘라 하는 걸 했더니 엄청나게 문해력이 높아지고 어휘량이 늘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학습 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모두에게 그거를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 강아지들은 지적질을 안 해요. 네? 발음, 발음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듣고만 있잖아요. 강아지가 자기한테 책 읽어주면 실제로 들어요. 강아지도. 예. 그 가끔 가다가 우리도 강아지가 돼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직원 면담을 하는데 자꾸 제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면 자기가 그 답을 하면은 사장님한테는 답을 하면 사장님은 평가를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우리 아이도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아빠랑 자꾸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는 계속 뭘 하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 꼰대죠. 근데 저는 이제 덜 꼰대인 게 제가 꼰대인 걸 아는 꼰대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인지가 있는 건데요. 예, 메타인지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콩나물쌤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어머니 비유 너무 와닿습니다. 시어머니 비유 너무 와닿고 여기 지금 이제 이 댓글에서도 반성하시는 분도 많고 공감하시는 분도 많고 지적질 당하는 그 며느리의 그 입장이 돼보셔갖고 우리 집 냉장고 지적하는 줄 알았다는 이제 어머니도 올라왔어요. 댓글에. 껍질이라고 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초2 아이가 조사를 바꿔 읽어서 지적했는데 반성하신다고. 저도 초2 아이인데 똑같아요. 초2 아이들이 그런가 봐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죠. 우리가 아이가 한 7, 80점 맞던 아이가 하나 틀리고 와서 99점 맞아온 거예요. 근데 딱 와서 일단 칭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한 개 못 틀렸어. 틀린 거에 집중하죠. 또 100점을 맞고 왔어요. 그러면 너네 반에서 100점 맞으는 몇 명이야? 이게 뭔가 비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잘못된 시각이에요. 우리 부모부터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아이는 죄가 없고 네. 예, 부모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또 질문 그 학부모로서 어떻게 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제 건우 아까 얘기 끊어서 제가 좀 죄송한 면도 있고 우리 아이 지금 이런데 네. 직접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책에도 쓰셨는데 예. 이렇게 어휘력이 좀 많아야 되고 풍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엄마가 좀 읽어주는 또 방법도 되게 자세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여기서 책에서 얘기했는데 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또 그런 얘기도 또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막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머릿속에 뭐 섞이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어휘 부분에 제가 되게 예시에서 재미있었던 게 식탁에 사전을 이제 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밑줄을 쳤거든요. 아, 사전부터 사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근데 뭐 사전 두면서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예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시를 갑자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사전을 이제 뒤에 둡니다. 뭐, 한자 사전도 놓고. 그래서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다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밥상머리는 아니고 최근에 그 강동구에 나무고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에 황포 돛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포 돛배가 있으니까 저기 한자인데 뭘 것 같을까 해서 황자가 누를 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를 황자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그 안에서 산책하면서 앉아서 놀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황소, 누를 소, 그리고 황금 이런 식으로 황자들을 막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어의 60%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좀 익히면 어휘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뭔가 중요한 단어가 나왔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 단어의 이 한자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들 질문 중에 제가 한자를 너무 못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던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꼭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그럼 황자가 뭐가 더 있을까 여러 개 찾아본 다음에 같이 찾아보자라고 해서 바로 네이버 들어가서 황 찾아가지고 단어들 이것도 있네라고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한자도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게 어휘를 확장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저희 PD가 마무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이 네. 또 있어요. 지금 마무리 5분 못하고 남았기 때문에. 예, 제가 선생님 학교 수업할 때 아침에 아이들한테 한 15분 정도 15분 책 읽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들, 아침에 언제 하는 거야? 아이들 등교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각자 책을 자기가 준비해서 와서 읽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실에도 책이 구비가 되어 있고, 자기가 빌려와도 되고 도서관에서도 가져와도 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지도적 읽기와 독립적 읽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업 중에는 지도적 읽기를 계속 하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과목을 지도적 읽기로 해요. 사회도 지도적 읽기로 읽어내면서 아이가 이해하도록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것이 독립적 읽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독립적 읽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15분 읽기를 하는데 와서 이제 수업 시간 한 5분 전서부터는 이제 앉아야 됩니다. 가방 정리하고 앉아서 각자 책을 그냥 조용히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분, 수업 시간도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읽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읽히니까 정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책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전혀 접근 안 되던 애들이 어느 날 한 6월인가요? 어느 날부터는 시간이 안 됐는데 스스로 책을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이 책 보자, 같이 보자라고 해서 3, 4, 5 모여서 책을 같이 읽고 그런 굉장히 좋은 문화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확실한 게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 시간을 확보해서 책을 읽는 학교가 있었어요. 실제로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좀 효과가 팍팍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오래 걸리고 뭐 해야 되는데 책 읽기라는 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직접 엄마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공부보다는 엄마뿐만 네. 아니라 네. 선생님들도 네, 이 네. 콩나물 선생님의 유튜브를 좀 보시고 선생님들도 좀 더 많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학교 보내고 되게 놀랬던 게 초등학교는 그 학교 전체의 그런 시스템보다는 선생님 한 분 반마다의 시스템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 어플을 사용하셔서 알림장을 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노트에 붙여서 주시고 이게 같은 학년 안에도 반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지도적 읽기 해주셨는데 다른 또 선생님들도 지도적 읽기를 같이 해주시면 이 선생님이 문해력 읽기 책을 좀 읽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 좀 강의를 많이 하셔서 좀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자녀교육사 쓰기 전에는 사실은 교사를 대상으로 많이 강의했었고요. 교사용 도서도 2권이나 썼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많은 노력 앞으로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추천을 저는 이제 학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쓰신 책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책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책이 뭐가 있죠? 제가 총 5권을 썼는데 2권은 교사용 도서라서 일단 빼고요. 제가 이제 자녀교육서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네,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랍니다. 근데 이게 1학년을 타깃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 거지 사실은 내용이 1학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정교육으로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초등학생 전학년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 자녀를 뒀더라도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지점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좀 통찰력 있게 좀 큰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책은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 공부할 것인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네, 선생님, 고객님과 선생님이 동시에.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